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러 가는데 슬램덩크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리 아는 바가 없다면, 근데 이왕 보러 가는 거 작품을 즐길 정도의 지식을 쌓아가고 싶다면, 아니면 슬램덩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인과 함께 이 작품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만큼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면 잘 오셨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하는 슬램덩크 기본 지식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설명할 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 잘 찾아보시고요. 나는 어떤 지식이든 다 흡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쭉 보세요.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에 정말 기초부터 말하자면, 일단 슬램덩크는 만화책이 원작이고요. 과거 TV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만화책 내용을 전부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영화관에서 틀어지는 이 작품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농구 경기는 원작 만화책에 등장하는 최고의 명승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상화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슬램덩크의 팬인 여러분의 지인이 같이 영화관 가서 이거를 보는데 너무 과몰입을 한다, 혹시나 눈물을 흘린다, 그러려니 하세요.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 볼 때 감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야기 자체가 그만큼 몰입감이 있기도 하고, 팬들에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요 작품 더 퍼스트 슬램덩크 요 이야기 세계관 속에서 요 이야기가 등장하는 맥락을 좀 설명드릴게요. 슬램덩크라는 작품은 이미지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농구라는 스포츠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북산 고등학교라는 곳의 농구부가 전국 재패라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 편은 북산이다. 북산. 작중에 빨간 유니폼 입고 쇼호쿠 이렇게 써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유니폼 입은 애들이 우리 애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북산 고등학교라는 곳은 원래 농구부가 그렇게 센 곳이 아니에요.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각기 다른 이유로 이 학교에 모이게 된 빛나는 재능들이 서로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내면서 현 시점 북산 고등학교의 농구부는 북산 역대 최고의 드림팀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물론 원래 농구부 명문이 아니었다 보니까, 또 어쩌다가 만들어진 조합이다 보니까 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 반짝이는 재능들 혹은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개개인, 얘네들은 하나같이 문제아라거나 4차원이라던가 약간 폭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개성 강한 개개인을 묶어주는 건 이 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감독님 안 선생님이에요. 이 안 선생님은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원래는 정말 무서운 호랑이 감독님 스타일이었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스타일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서 점잖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 좋게 완성된 강한 조합과 이들을 아우르는 안 선생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잘 맞아 떨어져서 북산은 여러 명승부를 펼치며 지역 대회를 평정하고요. 자기네 지역을 대표해서 일본 전국 대회에 출전해 있어요. 그리고 이 전국 대회, 우리 월드컵 본선처럼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몇 강 하고 떨어질 때마다 바로 탈락하는 그런 거예요. 북산은 이제서야 좋은 팀이 완성됐고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아직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인지도가 없는 상태예요. 무명 학교. 그런데 북산이 첫 경기를 승리합니다. 전국 대회에서. 아직 우승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만난 상대가 일본 전국에서 제일 농구를 잘하는 농구부 랭킹 1등 산왕공고예요. 북산과 이 1등 산왕과의 경기가 여러분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보시게 될 바로 그 경기입니다. 작품 보시면은 올 반삭에 흰색 옷 입고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가 산왕이에요. 얘네는 너무 센 애들.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무패. 애초에 농구 명문 고등학교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는 애들도 다 농구 엘리트고요. 이들을 지도하는 감독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국 1등 고등학교 산왕이 이번에도 전국대회 1등을 하러 가는 길에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온 무명의 북산을 박살내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게 현재 이 경기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 속 모두의 시선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품 속 경기가 시작된다 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작품의 맥락, 이야기 흐름 따라가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가장 튀는 머리를 갖고 있는 빨강머리 강백호. 이 친구는 슬램덩크 시리즈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1학년인데요. 1학년 최고의 문제아가 될 예정이었고 실제 문제아였지만 어느 날 한눈에 반해버린 같은 1학년의 한 소녀. 이 소녀가 농구를 좋아하냐는 질문을 강백호에게 하고 거기에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느새 농구부에 입단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걔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당연히 농구에 대한 지식
없음. 생짜 초보.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았겠죠? 근데 시켜보니까 타고난 신체와 운동 능력이 워낙 뛰어난 학생이었고요. 하나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올인해서 결과를 내는 이 열혈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의 노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특별한 훈련들을 거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정말 빠르게 농구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농구를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북산 드림팀의 주전 멤버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최소연이라는 한눈에 반한 여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농구부에 들어왔고 지금도 그 최소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너무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자기 애가 진짜 강하고 주목받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나는 천재니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워낙 주목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주목받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벌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서태웅. 강백호와 같은 1학년이고요. 강백호와 모든 것이 반대인 캐릭터예요. 말수도 적고요. 자기가 막 왁자지껄 떠들지 않아도 모두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농구를 너무 잘합니다. 2점슛, 3점슛, 드리블, 머리싸움 뭐 하나 딱히 빠지는 거 없이 1학년인데도 북산의 에이스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이 친구의 관심사는 오로지 농구고요. 강백호를 라이벌로 쳐주기는커녕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사건건 자기 옆에서 깐족대고 시비를 거는 강백호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서태웅이 강백호와 닮은 점이 있다면 그건 아무래도 자존심과 자기애일 것 같아요. 특히나 농구할 때 이게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편인데 팀이 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개별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보이는 같은 포지션의 상대 선수를 만났을 때 승부욕 지수가 확 올라가서 자기 혼자 상황을 종종 해결하곤 합니다. 에이스니까. 동시에 지역 농구 명문고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집이 가깝다라는 이유로 무명의 북산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약간 4차원적인 면모가 있기도 한 캐릭터예요. 그게 1학년 주요 멤버들이고요. 2학년으로 올라가면 송태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를 조율하는 가드라는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키가 작은 대신에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패스 능력 그리고 스피드를 통해서 북산의 주전 멤버로 활약하고 있어요. 한 학년 위에 있는 정대만이라는 선배랑 싸우고서 한동안 농구부를 이탈해 있었기 때문에 2학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농구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질적으로는 강백호와 조금 비슷한 계열이에요. 은근히 설치는 쪽에 마음이 있는 문제아 계열. 하지만 직접 비교를 해보면 강백호보다는 조금 더 깊은 모습, 또 쿨한 모습 이런 것도 있는 인물이에요. 북산 농구부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한나라는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고요. 기존 슬램덩크 시리즈와 다르게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원작 만화에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았던 이 친구의 개인 이야기가 좀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 이야기는 여러분의 친구인 요 슬램덩크의 팬분들 이분들도 다 처음 보는 거니까 열등감 느끼실 필요 없이 똑같이 흡수하시면 돼요.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3학년 주요 멤버들 아까 송태섭이랑 싸운 선배가 있다 그랬죠? 정대만이라는 선배예요. 사실 지금 1학년 에이스 서태웅이 북산에 오기 전에 또 송태섭이 북산에 오기 전에 애초에 북산에 와서 에이스로 활약할 것이라고 기대가 됐던 초대형 유망주였어요. 빛나는 재능의 학생. 그래서 역시 다른 지역 명문고가 이 친구를 노리고 있었지만 중학교 시절 우연히 마주친 안 선생님을 보고서 크게 반해버려서 일부러 안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찾아온 그런 케이스예요. 되게 이 친구도 열혈 계열의 인물이죠. 실제 별명이 불꽃남자 정대만. 그런데 아직 어린 나이에 부상을 크게 입게 되고요. 이 부상 재활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하는 바람에 부상이 굉장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농구를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방황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길어요, 이 시기가. 이때 머리를 한참 기르고 문제아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요. 농구에 대한 미련, 나는 아픈데 건강하게 농구하는 애들에 대한 질투 이런 게 좀 삐뚤게 남아서 자기 다음 학년 에이스로 주목받던 송태섭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농구를 못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또 어떠한 사건을 거치면서 자기가 실제로 농구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눈물의 반성을 하며 되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농구 선수로.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 얼마 안 돼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방황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 길어요. 당연히 에이스 시절의 기술, 움직임, 체력은 많이 닳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뛰어난 슈팅 감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북산의 3점 슛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중요한 순간에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3점 슛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대만. 이런 이미지. 지난날에 대한 후회 그리고 특유의 정신력으로 자신의 체력 부족을 커버하는 3점 슛맨 불꽃남자 정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친구 포지션, 캐릭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장 3학년 최치수. 아까 설명했던 강백호 있죠? 빨간 머리. 그 친구가 한눈에 반해버린 여학생 최소연. 이 친구의 오빠예요. 그러면서 북산 농구부의 주장이기도 하죠. 이 두 남매가 외모적으로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강백호는 항상 이 최치수 주장을 고릴라라고 불러요. 이 최치수라는 주장은 1학년 때 북산 고등학교에 왔을 때부터 꿈이 전국 재패였어요. 전국 1등 해보고 싶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노력해온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전국 클래스의 선수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타고난 키와 덩치에 정말 엄청난 노력을 덧붙여서 지금은 자기 포지션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로 성장해 있어요. 근데 최치수가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대만이 너무나 빨리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북산이라는 곳이 실력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국 재패라는 최치수의 꿈은 허황된 꿈으로 보여졌어요. 같은 팀원들에게. 그러다 보니 팀원들을 막 훈련 때도 그렇고 경기 중에 닥달하는 최치수가 폭군이라고 분류되기도 했죠. 좀 불편한 사람. 그럼에도 최치수는 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서 팀을 끝까지 3학년이 될 때까지 외롭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어이없는 이유로 서태웅이라는 물건이 자기네 학교에 오고, 실력은 0인데 잠재력이 100%인 강백호가 농구부에 입단하고, 연달아 농구부를 이탈했던 정대만과 송태섭이 농구부에 복귀하면서 최치수는 자기 농구 인생 최초로 자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뛰어난 수준의 그릇, 그리고 실력을 갖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완전한 팀을 이뤄서 시합을 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최치수에게는 이런 하루하루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북산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의 이름이 조금씩 관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현재 그를 노리고 있는 대학팀도 있는 상태예요. 산왕과의 경기에서 최치수가 맹활약을 한다면, 혹시나 산왕을 이겨버리게 된다면 그는 대학교에 가서도 농구 선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희망과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1등하고 있는 팀에 있으며 동일 포지션에서 지금 전국 1등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현철을 이겨내야만 해요. 신현철 어떤 인물인가 얘기하기 전에 잠깐, 북산의 주전 선수들 말고도 다른 인물들이 더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조금씩의 서사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열악한 이 학교에서 나름 아직까지 농구부를 지키고 있는, 농구를 사랑하고 북산 농구부를 아끼는 친구들이 벤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분위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안경 쓴 사람이 있어요. 네, 일명 안경 선배 권준호, 3학년입니다. 막 재능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1학년 때 농구부에 입단한 이후로 외로운 최치수가 북산 농구부를 지킬 때 언제나 그 옆에서 함께 훈련해주고 함께 농구부를 지켜온 의리남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기초를 닦아온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드림팀 멤버가 활동하다가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긴다, 급히 누구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권준호가 언제나 1순위로 투입됩니다. 튀진 않지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1등 벤치 멤버, 그리고 후배들의 멘탈 케어도 굉장히 잘 해주는 선수 중에 안 선생님 같은 인물이에요. 그 정도 캐릭터니까 이 인물이 등장한다? 그 유명한 안경 선배란 말이 이 캐릭터에서 나온 거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현철이 있던 산왕의 인물들 살짝 살펴봅시다. 사실 이 인물들은 극 중에서 설명을 조금씩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알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살짝 말씀드리면, 신현철, 최치수가 주로 상대하게 될 같은 포지션의 인물인데요. 힘과 키가 필요한 포지션임에도 스피드도 빠르고 드리블도 잘하고 슛도 잘해요. 그래서 이쪽 포지션 지금 전국 1등, 최치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그 정도 인물이고요. 이 인물에게는 신현필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농구를 엄청 잘하진 않았는데 피지컬이 너무나도 좋아요. 엄청 커요. 농구하기 너무 좋은 키야. 이 인물도 시합에 잠깐 등장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3학년 신현철과 함께 또 산왕의 기둥으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3학년 이명현이 있어요. 이번 작품이 북산의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송태섭과 같은 포지션을 볼 상대 선수예요. 이쪽도 이 동일 포지션 전국구 선수, 심지어 이 산왕공고의 주장이에요. 실력과 멘탈 당연히 좋고요. 송태섭보다 키가 크고요. 이런 큰 경기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년 내내 전국대회를 뛰었고 다 이겨왔으니까. 그래서 북산이 산왕과 뭔가 대등한 경기를 해보려면 송태섭이 이명현과 대등한 경기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한 상황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지켜보셔야 되는 산왕의 인물, 현 시점 고등학교 농구 레벨 1등, 모든 포지션 통틀어서 그냥 1등, 정우성, 산왕의 2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산왕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에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천재인데 농구밖에 모르는 노력파, 농구하려고 태어난 인물. 이런 비슷한 인물 북산에도 있었죠. 서태웅. 둘이 같은 포지션이에요. 역시 결정적인 순간 누가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더 많이 더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북산과 산왕, 이 기세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네, 이 정도가 슬램덩크의 전체 맥락, 캐릭터 아시면은 스토리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포인트들인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혹시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역시 이번 작품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이해할 정도로만 농구 기초 지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 근데 오해 금지. 이 슬램덩크에 나오는 룰은 현대 요즘 농구 룰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룰의 디테일은 슬램덩크가 나오던 시절 요때 요 작품 속 룰이다. 참고해주세요. 오해 없으시길.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슬램덩크 속 이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농구는 축구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 20분, 후반 20분, 총 40분 경기를 합니다. 당연히 40분이 끝났을 때 제일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이겨요. 점수를 내는 방법은 선수가 던진 공이 림이라고 부르는 농구 골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과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농구는 축구처럼 골이 들어갔을 때 1점으로 쳐주지 않아요. 기본이 2점, 그리고 3점 슛도 있어요. 이 농구 경기장을 보면은 이 아몬드를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라인들이 있거든요. 양쪽 끝에. 이 아몬드선 밖에서 골을 넣는다 3점이고요. 이 아몬드선 안에서 넣는다 2점이에요. 가까우니까 보통 2점 슛을 시도하겠죠. 빨리 점수를 내기 위해선 당연히 3점 슛을 넣는 게 유리하지만 이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슈팅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리스크가 조금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잠깐, 농구에는 1점이 아예 없냐? 있어요. 경기를 진행하다가 한 선수가 슛을 해요. 이 슛을 하는 동작을 했는데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해요. 그러면 자유투라는 걸 해요. 자유롭게 공을 던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거리에서 그냥 슛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축구로 따지면 페널티킥을 하는데 골키퍼가 없는 거예요. 대신 골대가 작으니까 넣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때 골을 넣는 개수에 따라서 1점밖에 못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유투라는 건 슛을 하다 반칙을 당하면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반칙을 당했어도 내가 던진 공이 골이 될 수 있잖아요. 반칙과 별개로. 이렇게 반칙을 당했는데 내가 던진 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너스로 딱 한 번만 자유투 기회를 줘요. 공 던질 기회 한 번. 이걸 넣었다? 1점을 따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던진 공이 안 들어갔다. 근데 나는 그 과정에서 반칙을 당했다. 그러면 이 던진 공이 몇 점짜리 슛이었느냐에 따라서 던질 수 있는 기회가 결정돼요. 2점 슛하다 반칙 당했다? 자유투 기회 2번. 3점 슛하다 반칙당했다? 자유투 기회 3번. 하나당 1점씩. 몇 번 넣느냐에 따라서 1점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슛하던 과정이 아니었어도 어떤 반칙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 고의성이 심하다. 일부러 너무 못된 반칙을 했다. 이런 고의성 파울이라는 게 있어요. 인텐셔널 파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슛하던 동작이 아니었어도 자유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게 자유투든 아니면 그냥 플레이를 하다가 슛을 한 거든 한 팀이 골을 못 넣으면 리바운드라고 하는 튀어나온 공을 잡아서 계속 플레이를 해요. 리바운드 한 팀이 공격팀이면 다시 슛을 하려고 할 거고 수비팀이 리바운드를 하면은 상대팀 골대를 향해서 반격을 하러 가겠죠. 골이 안 들어갔을 땐 이런 플레이가 이어지고요.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골을 먹은 팀은 공을 갖고 골대 아래에 있는 아웃라인, 경기선 바깥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해주면서 플레이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축구도 골 들어가면 중간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농구가 축구와 완전히 다른 게 축구는 계속 뛸 수 있잖아요. 농구는 골 먹고 딱 패스해서 경기가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일정 시간 안에 슛을 시도하지 않으면 반칙이에요. 상대방한테 공을 줘야 돼요. 그게 이 세계관 안에서는 30초입니다. 30초 안에 무조건 공격을 마지막까지 하는, 그러니까 슈팅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보시다 보면은 전체 남은 경기 시간이 내려가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시계가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 30초 룰 때문에 흘러가는 시계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저도 원작 만화를 좋아해서 여러 번 봤지만 본지 자체는 꽤 됐기 때문에 허술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품 보고 와서 그냥 빨리 이런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겠다 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제가 빠뜨린 부분이나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 혹은 영상을 보고서 더 알고 싶어지신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들, 그건 이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 이 슬램덩크 팬분들, 여러분이 지인분들에게 잘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몫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